어떤 아픔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세계 시민의 정체성이 이분들을 그 먼 곳까지 데려다 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범죄자,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수술을 거부하려고 했던 현지 의료진은 그 간호사의 혈액으로 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챌린지 카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저도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옷도 갖춰 입어서 어색한데요. 우리는 언제든 한밤중에라도 의사를 만나고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땅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처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무려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나라들이 있을 텐데요. 의료 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의료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서 의료진을 교육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협력 의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삶을 담은 책입니다. 바로 우리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 이곳에서입니다. 제가 출판 디자이너로 꽤 오랫동안 일해와서 책을 볼 때 표지 디자인부터 종이, 또 후가공, 또 촉감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살피는 일종의 직업병이 있는데요. 책에 있어서는 약간의 외모 지상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말고요. 표지에 이 오각형의 집 모양이 뚫려 있고 다음 장에 인쇄된 일러스트가 살짝 들여다 보이는 재미있는 디자인인데요. 현지인과 의사 가운을 걸친 한국 의사가 다정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참 심플하고 따뜻하게 이 책의 의미를 잘 담아낸 표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집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은 없죠. 글로벌 협력 의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그 낯선 땅을 집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봉사라는 의미가 연중 행사 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그저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저자분들 중에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스스로 난 정말 평범한 사람이다. 우리도 한국에서랑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가족들과 여행도 즐기고 즐겁게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들 모두 각자 다른 정체성과 다른 동기를 갖고 그 땅을 밟고 있지만 글로벌 협력 의사들만의 공통된 세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모폴리탄, 즉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정체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나라라는 좁은 지경을 넘어서 나는 지구상의 70억 명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있는 불행,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세계 시민의 정체성이 이분들을 그 먼 곳까지 데려다 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11개국에서 활동하신 11명의 선생님들의 이야기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된 두 가지. 우리 모두 의사는 아니지만 충분히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죠. 우리가 봉사할 때 유념해야 할 만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립을 위한 봉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이신 오충현 선생님의 글의 일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나는 피지 의사가 아니다 라고 자주 다짐하곤 한다. 글로벌 협력 의사는 현지 의사가 아니다. 언젠가 파견지를 떠난다. 늘 마음에 새겨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버리면
또다시 피지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거나 또 다른 외국인 의사가 와서 진료하는 구멍난 독에 물 붓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글로벌 협력 의사로서 의료와 수술보다 더 중요하게 진행하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양성하고 또 다른 하나는 피지 의료진에게 이비인후과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바로 현지 의료진이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소위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의존적인 상태만 유지하다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또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하지만 또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죠. 이를테면 먹는 방법, 싸는 방법, 읽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보다 그냥 먹이고 닦이고 읽어주고 답을 말해주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하지만 방법을 교육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죠. 선생님들이 현지 병원 창고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는데요. 정말 좋은 의료 장비들이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나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인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단순히 환자를 고치는 것보다 의료진을 교육하고 기구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생각할 두 번째 부분은, 봉사는 나 홀로 베푸는 것이 아닌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라오스에 계신 소아청소년과 오종석 의사 선생님의 글의 일부인데요. 처음 라오스에 왔을 때 당시에 아동병원을 보고 모든 것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은 속도로 걸으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글로벌 협력 의사로 라오스에 살면서 배운 행복의 온도는 더도 아닌 덜도 아닌 36.5도였다. 내가 선진 지식을 가졌고 내가 선진 인력이니까 가르쳐주러 왔어, 잘 배워, 이런 이제 갑의 자세로 다가가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겠죠. 또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한 편이죠. 여기 이런 시스템은 잘못됐으니까 다 바꿔야 해, 뜯어 고쳐야 해 하면서 좀 성급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반발이나 마찰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진정한 봉사는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닌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가슴 뭉클했던 짧은 에피소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카메룬 응급센터에서 절도행위 중에 칼에 찔린 절도범이 병원에 실려온 거죠. 한 간호봉사단원이 그에게 수혈할 혈액을 구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사방팔방 헤맵니다. 하지만 끝내 혈액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원장의 명령까지 어기고 자신의 피를 헌혈해서 가져다 주었다고 해요. 다들 범죄자,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수술을 거부하려고 했던 현지 의료진은 그 간호사의 혈액으로 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죠. 자신과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위인도 아닌 한낱 초면의 범죄자에게 자신의 피를 나눠줘서라도 살리려고 했던 간호사. 생명의 그 어떤 잣대도 되지 않고 생명 그 자체만을 존귀하게 여겼던 이분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코로나라는 죽음의 그림자에 묻혀서 모두가 자신의 몸만 사리는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베스트셀러보다 이런 책이 정말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서가 산책이 어떠셨습니까?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